안녕하세요.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점성학 중급편 목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성은 태양계의 성인이다. 행운과 확장의 상징이다. 그래서 목성은 대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길성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목성은 대길성이라고 하니까 소길성도 있겠죠. 그러면 대길성이 목성이다. 소길성이 뭘까? 금성이다. 그래서 이거는 목성은 확대, 확장, 확대와 확장을 나타내고, 그러면 금성은 뭐예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 그래서 목성은 큰 흐름이죠. 큰 흐름. 큰 흐름을 나타낸다면, 어, 금성은 소소한 행복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길성이 목성과 금성이 있는데 목성은 큰 흐름, 대길성이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목성이 내 차트에 목성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운이 좋은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내 주죠. 목성은 어디에서 가장 운이 좋은가? 목성의 위치, 내가 어디 하우스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 별자리에 있는지, 나의 행운을 어떻게 끌어당기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목성은, 그, 본인의 확장, 성장 방식을 알려주는 게 목성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목성은 행운과 기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목성은 작고 좁은 세상을 넓게 확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운과 기회,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긍정적인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확장과 성장, 그러니까 이게 지식도 확장, 재산도 확장, 나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커지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게 목성이다. 그리고 목성의 기본 키워드 낙천주의, 낙관주의.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철학의 별. 그래서 이 지혜와 철학, 단순한 지식을 넘었습니다. 고등학문, 종교, 법률,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 그래서 교육, 종교, 철학의 별이다. 이렇게도 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요를 가지고 옵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 너그러움, 그 다음에 뭐 넉넉함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목성이다. 그러면 이 목성이 어, 다스리는 별자리는 뭘까? 그러면 이제 목성도 지금은 고전, 현대 다 이제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전 점성 술에서는 물고기 자리였죠. 물고기. 물고기 자리에 목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는 사수 자리에서 목성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수 자리는 양이죠. 그다음에 불이고 뮤터풀이다. 물고기 자리는 음이고 물이고 뮤터풀이다. 그러면 사수 자리에 있는 목성이 조금 더 활동적이겠다. 그죠? 불상인에 있으니까. 그래서 탐구, 외향적이다. 그리고 탐구적, 외향적,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고등교육, 그 다음에 진리탐구, 모험을 통한 확장,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교육, 정교, 철학의 별이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불의 영향력을 받아서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든지 탐험적으로 열심히 움직일 수 있겠다. 모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별자리고요. 물고기 자리는 음이고 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수용적인 행성, 내향적인 행성이죠. 그래서 이때는 영적 자비심과 무한한 상상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풍요 이런 걸 나타내 줬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라서 기본적으로 수용이다, 내향적이다. 그러니까 불처럼 활동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성과 자비심,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성장을 나타내 주는 것.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있는 목성, 영적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성도 행성이다 보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죠? 행운의 행성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과할 때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긍정으로 발현될 때는 너그럽다. 너그러움의 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용력 있죠, 포용력. 포용력 있습니다. 넓고 높은 시야가 있을 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해외에서 운이 좋다, 해외로 나가는 운도 좋다, 이렇게 되죠. 부정으로 가면 허풍, 과소비, 허세, 허세, 허풍, 과소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운만 믿고 노력 안 하는 게으름도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고요. 지나친 낙관으로 인한 실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행운의 행성이지만 에너지가 과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으로 가게 되면 허풍과 과소비, 허세 뭐 이런 게 심해지고 그 다음에 투기, 도박 이런 것도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원소별 목성의 성공 공식. 일단 우리 사원소가 있잖아요. 사원소. 사원소. 목성이 위치한 자리는 어쨌든 운을 끌어온다라는 건데, 사원소별로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 원소. 목성은 불이다, 불. 응, 원소가 불인데 불과 불이 만났죠.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그러면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에 있는 목성은 일단 자신감이 있겠다.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전한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발동할 때 운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행동하라. 행동하고 움직여라. 움직여야지 금전이라든지 나도 확장이 되고 금전도 확장이 되고 인간관계도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흑의 원소는 황소, 처녀, 염소 자리가 흑의 원소인데요. 우리가 흑의 원소의 기본 특징이 뭐였어요? 현실, 현실감 있고 그 다음에 안정감 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주의를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황소, 처녀, 염소 자리는 일단 황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질주의가 있고 물질주의잖아요. 거기에서 소유욕이 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있잖아요. 이 소유욕이라든지 물질을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확장을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때 풍요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목표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변화하기 싫어하는 행성이 아니 싫어하는 별자리가 황소자리인데 변화 안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뭐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처녀자리 마찬가지. 처녀자리는 약간의 섬세함,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또한 물질과 물질주의, 그 다음에 현실주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표 없이 성과 낼 수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내야만 이 사람들이 반드시 풍요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염소자리는 물질과 안정감, 현실감 다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또 있어요? 책임감. 책임감도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움직입니까? 아니죠. 구체적인 목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기. 쌍둥이는 쌍둥이의 특징 뭐예요? 다재다능이죠. 다재다능인데 여기에 반대로 가면 산만함이 들어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운이 오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때 이런 게 생긴다. 그리고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화가 기본인데 균형 잡기가 기본인데 이 사람들 또한 가만히 있으면 조화와 균형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자. 그럴 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물병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물병자리도 일단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보잖아요. 보수가 아니라 진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 공유할 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자, 물의 원소는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개자리는 보호 양육. 보호 양육의 기본 키워드이고 정갈 같은 경우에는 깊은 섬세함, 깊은 강렬함 뭐 이런 게 들어있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감이 없다. 경계가 모호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핵심은 이제 조금 다름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뭐예요?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정서적이잖아요. 공감 능력과 정서의 깊이를 가져야 이 사람들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목성이 가장 확대 확장하는 게 금전의 확대 확장, 인간관계의 확대 확장,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인간관계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흙의 원소는 금전적으로 확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물의 원소는 감정적으로 확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감 능력. 그리고 공기 원소는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확대 확장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불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나 뭐 이런 자시의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게 확대 확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원소별로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이 리턴입니다. 목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천공도에서 나의 목성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나의 목성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나의 목성이 예를 들어서 1번 하우스에 있다. 그러면 이 목성이요. 음, 자, 나의 이 목성이 1번 하우스에 있어요. 1번 하우스에 있는데 이 12년이 걸린다 했으니까 요렇게 한 바퀴 도는데 1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두 바퀴 도는 데는 24년이 걸리고 요렇게 세 바퀴 돌면 36년, 네 바퀴 돌면 48년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의 위치로 왔을 때는 13살, 그 다음에 25살, 그 다음에 37살, 그 다음에 49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한 하우스에 1년을 머물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게 목성 리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기회와 호기심이 있고 25살에는 성장을 나타냅니다. 성장. 그리고 36세가 되면 안정과 확장을 나타내고요. 확장. 그리고 48세가 됐으면 성과를 정리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한 바퀴 돌면 60세가 되면서 이때는 안정과 미래지향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또 72세가 되면 또 오겠죠. 그런 식으로 61세, 73세 이런 식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목성은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큰 행운의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목성은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목성은 넉살 좋은 부자 삼촌 같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용돈을 줄 때 그 돈을 잘 굴리는 거는 본인의 목. 그래서 목성이 주는 기회도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성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 해서 감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야죠. 목성은 불이라고 했어요. 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야지 내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성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목성이 내가 노력하는 거에 뒷받침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스펙트나 그 다음에 별자리에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별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의 목성이에요. 양자리 목성은 일단 불이죠. 양자리 불. 양이고 불이고 카디널. 그러면 양자리 목성도 마찬가지. 열심히 행동을 하겠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면서 내가 약간의 성격이 급한 것도 있겠다. 이런 게 양자리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경쟁한다. 이게 양자리 특징인데 양자리 목성은 용기 있는 자가 행운을 얻는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할 때 운이 따라온다. 그래서 스스로 믿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 독립성,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고, 그리고 무모하게 경쟁, 그 무모하다라는 거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거는 무모한 경쟁.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건 좋지만 약간의 그런 너무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내가 음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경쟁,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양자리 목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 독립성,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것, 그게 어, 양자리 목성에서 운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목성 같은 경우에는요, 사자자리는 뭐라고 했어요? 인정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해야 된다. 표현 욕구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무대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사자자리인데, 이 사자자리도 자신을 빛낼 때 세상에 응답한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고 무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행운이 온다. 그래서 너그럽고 화끈한 리더십, 그걸로 해서 사람을 모은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술적으로 즐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당당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목성이 굉장히, 성장을 잘한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약간 과시욕이나 칭찬에 목매이는 태도, 인정 욕구, 인정받지 않으면 자기가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황소자리, 황소자리 목성 어때요? 인내와 풍요의 결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운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연, 음식, 예술, 이런 오감을 만족시킬 때 성취가 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꾸준하게 축적을 하죠. 꾸준한 축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거든요. 황소 자리에 목성이 있으면, 결과물이 나오고 꾸준히 축적하고 자산 관리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약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고집이 많죠. 그리고 과도한 소유욕으로 인해서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소 자리에 있는 목성은 변화 거부하지 말자. 고집 좀 내려놓자. 과도한 소유욕 탐닉하지 말자.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목성을 볼게요. 천여자리 목성 어때요? 섬세함, 디테일, 분석적, 논리적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사소한 디테일을 챙기고 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운이 따라온다.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서 큰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석적이라 했죠.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럴 때, 천하자리 목성 있을 때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으로 가게 되면 지나친 비판 정신, 지나친 비판 정신으로 인해서 기회가 상실되고, 또 강박으로 인해서 또, 어, 그 다음에 완벽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자리들은 섬세한 분석적 논리적인 기술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염소 자리에 있는, 목성은, 염소 자리는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막 이런 별자리인데, 이 목성이 있을 때 정상에 오른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질서 있게 목표를 달성할 때 운이 온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죠. 권위를 지킬 때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망이 있다.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정의 어스펙트로 가게 되면 지나친 보수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인간미를 버릴 때도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공기 사인 읽어볼게요. 공기 사인은 어때요? 공기 사인 쌍둥이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하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다재다능한데 호기심 천국이다. 약간 산만하다. 이렇게도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목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정보와 소통으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할 때 행운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 그 지식에 관련된 거는 지식 축적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쌍둥이 목성은 지식을 활용한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행운이 있냐? 글쓰기, 말하기, 그리고 교육,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재다능하다, 그 다음에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라는 건데, 단점이 있죠. 단점 뭐예요? 아까 산만하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지식이 얕다라는 거죠. 깊지 못하다, 얕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고, 산만한 에너지도 약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산만한 에너지로 인해서 모든 게 분산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셔라라는 거. 그다음에 천칭은 뭐 하는 별이에요? 기본적으로 조화, 균형 잡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관계 속에 행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때 행운이 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중재자 역할, 그 다음에 예술할 때, 예술적 파트너십, 이럴 때 큰 성장이 오는 사람들이고, 그런 목성이 있을 때 그런 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술 좋다. 그 다음에 미적 감각 뛰어나다. 그 다음에 타인과 협력 잘한다. 인데, 이 사람들도, 약간 본심을 숨기면서 주변 사람들의 1대1 균형 잡기 하면서 본심을 숨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결정 장애가 온다. 그리고 또 우유부단하다. 이렇게도 읽어집니다. 자, 그러면 물병자리는 어떻게 읽을까요? 물병자리 목성. 이거는 물병자리는 미래지향이죠. 미래지향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거든요. 혁신과 연대가 가져오는 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성이 있을 때 고정관념을 깨고 인류애적 대의를 위해 움직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 활동, 그 다음에 뭐 과학 활동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 그 다음에 독창성을 가지고 독창적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보를 나타내고 평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인도주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예요? 감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냉소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부정으로 작용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물병에 목성이 있으면 고정관념을 깬다. 인류애적 대의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의 별자리. 개자리는 어때요? 개자리는 일단, 보호 양육. 이잖아요. 보호 양육. 근데 이 사람들이 목성이 있으면 타인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정, 부동산, 먹거리, 그 다음에 그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참 잘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면의 안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자리와 목성이 있을 때는 공감 능력 뛰어나다. 그리고 전통을 중시한다. 내면의 안정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약간 부정으로 가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는 감정에 의한 과잉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갈 목성은 어떨까? 정갈 목성. 정갈 목성은 일단 깊이 몰입할 때 진리가 보인다. 그리고 표면 아래 감추어진 진실을
좀 파헤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금융이나 그다음에 심리학, 그다음에 신비주의 분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 약간은 복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정갈자리가 꼬리 자르고 살아나잖아요.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뛰어나고 본질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약간 변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갈의 목성이 있으면 본질을 탐구한다, 영적으로 변형한다, 복원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이나, 어, 그 심리학이나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물고기 자리 목성 같은 경우에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는 자비, 희생 이런 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직관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목성이 직관력,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치유 능력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으로 가면 현실 도피 하잖아요. 현실 도피. 그리고 또 경계 없죠. 무분별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고치면 목성을 아주 긍정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사수자리 목성 하겠습니다. 자, 사수자리 목성은 일단 홈그라운드죠. 모험하는 자에게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수 목성은 또 보면 사수 자리가 양이고 불이고 미터풀. 그래서 교육, 종교, 철학의 별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먼 곳으로, 그러니까 해외와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철학적 진리를 탐구한다.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 같은 기회를 가지고 온다 해서 자유로운 영혼, 고등학문을 잘할 수 있다. 넓은 시야가 있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데 사수자리 목성인 사람이 방구석에만 있으면 운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배낭을 메고 떠나자. 그러면 놀라운 기운을 만날 확률이 많겠다. 그래서 사수자리 목성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열정적으로 움직이자.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연구, 탐구, 그 다음에 탐구하고 모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좋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 사수자리 목성은 일단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탐구 정신 뛰어나다. 모험을 찾아 나선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수자리, 이 사람, 이게 그 목성의 행운의 장소가 어딜까? 목성이 무작정 막 어디든 저기든 다 있는 게 아니라 행운의 장소,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활기 넘치는 곳에 좋아요. 스포츠 경기장이나 헬스장이나 새로 개업한 가게 탁 트인 정상 이런 쪽으로 운이 안 풀릴 때 이런 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행운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액세서리 그 다음에 모자, 그 다음에 뭐 새 운동화, 그 다음에 향초, 뭐 이런 게 행운의 아이템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운이 별로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되고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즐거운 곳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미슐랭 맛집이라든지 식물원, 숲길, 고급 가구점, 은행이나 금고 근처 이런 데 가면 행운이 따라온다. 그리고 또는 나의 에너지가 바뀐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고요. 가죽 지갑이나 가죽 지갑, 그 다음에 고품질의 스카프, 그 다음에 작은 화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전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행운이 온다. 행운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행운의 장소는 주인공이 되는 곳. 그래서 공연장, 영화관, 파티장, 뭐 화려한 리조트, 아이들이 노는 공원. 그럼 행운의 아이템은 뭔데? 하면 금으로 된 장신구. 그 다음에 뭐 선글라스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화려한 향수. 그 다음에 뭐 거울, 뭐 이런 게 사자자리의 행운의 아이템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처녀자리. 처녀자리는 질서가 잡힌 곳, 그리고 약국이나 유기농 마켓, 공방, 정갈한 오피스,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가
목성 그 행운의 장소이고요. 그 다음 행운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시계나 그 다음에 화이트 쪽에 있는 화이트 셔츠, 그 다음에 영양제, 뭐, 그 다음에 뭐, 천연 비누, 이런 게 행운의 아이템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를 넓히는 곳. 그래서 공항, 뭐, 대학교, 외국 음식점, 대성당, 사찰, 경마장, 이런 데가 행운의 장소이고, 행운의 아이템은요, 여권, 그 다음에 뭐 세계 지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지구본, 그 다음에 외국어 서적.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약간의 사수자리인데 기운을 바꾸고 싶다 하면 요런 거 외국어 서적 읽진 않아도 이런 거를 좀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약간의 행운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염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 그래서 고궁, 오래된 성곽, 산 정상, 박물관, 비즈니스 센터 이런 거요. 그리고 행운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원석 이 장식 그 원석으로 만든 장식품 있죠. 그리고 뭐 가죽 가방 같은 것, 그리고 정장, 그리고 오래된 열쇠, 뭐 이런 게 행운의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 사인에 있는 쌍둥이 자리는요. 쌍둥이는 정보가 흐르는 곳,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 신문사, 시끌벅적한 카페, 대중교통 타기, 기차나 버스 타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기기, 필기구, 뭐 일기장, 잡지, 자전거, 이런 게 행운의 아이템으로 작용을 합니다.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이 편안한 곳, 그래서 물가, 호수, 뭐 고향, 아늑한 내방, 골동품 가게 이런 게 있고, 아이템은 은제품, 그 다음에 진주, 가족 사진, 요리 도구, 뭐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담요 이런 게 행운의 아이템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천칭자리는요,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 그래서 갤러리, 뷰티숍, 결혼식장, 잘 가꿔진 정원, 패션쇼장, 이런 데가 좋고요. 행운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 맞는 인테리어 소품, 꽃다발, 립스틱, 예술적인 카드, 이런 게 좋다라고 읽어집니다. 어,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깊고 은밀한 곳. 온천, 심리 상담소, 연구소, 지하실, 그러니까 와인 저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이 깊은 바다, 이런 데가 행운의 장소이고, 행운의 아이템은 자수정, 그다음에 뭐 타로 카드, 검은색 옷, 돋보기, 스릴러 소설, 이런 게 행운의 아이템으로 작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목성은요, 행운의 장소가 진보적이고 독특한 곳. 그래서 과학관, 천문대, IT 박람회, 커뮤니티 센터, 뭐 비행기 안. 행운의 아이템은, 독특한 전자제품, 별 모양 굿즈, 만원경,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이런 게 좋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행운의 장소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바다, 미술관, 명상센터, 영화관, 비 내리는 거리. 그럼 행운의 아이템은 크리스탈 구, 그 있잖아요. 크리스탈, 왜, 우리 좀 큰 동그란 구, 크리스탈로 된 거. 이 타로 샵에 좀 많이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채화 도구, 향, 그 다음에 음악 앨범, 신발, 이런 게 행운의, 아이템이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목성은 일단 행운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목성이 위치한 별자리는 내가 가장 행운의 별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성은 성장을 나타내주는 별이고요. 그 다음에 노력이 뒷받침이 될 때 목성의 큰 선물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목성이 어디 하우스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 별자리, 어디 사인에 있는지, 찾아보시고 한번 본인의 것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성 여기까지 하고요. 토성편, 다음 시간에는 토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